이번 부분은 물질 변화랑 에너지 출입에 관한 건데 되게 간단해. 물질 변화 배우자마자 뭐가 있을까? 물리 변화랑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 화학 변화가 있어. 물리 변화는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되는 게 상이야, 상. 쌤, 상이 뭐예요? 상이 뭘까? 고체, 액체, 그리고 또 뭐 있어? 기체 있고 또 플라즈마 있지.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게 좀 디벨롭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삼중점 나오기도 해. 고체, 액체, 기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는 해. 상변화에 포커스가 드는 게 물리 변화야. 상변화, 모양 변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플라즈마냐. 플라즈마까지는 고딩 때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상변화에서는 고액기를 기본 베이스로 가고, 이 상변화는 어떻게 나온다? 고체는 딱 느낌이 나오지. 격자 구조고, 액체는 뭐야? 뭐 느슨한 결합이겠지. 그치? 느슨한 결합. 그리고 기체는 떨어져 있지. 그래서 요거들을 우리 뭐라 한다? 얘네들을 유체라고 해. 즉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물리 변화는 봐봐, 대표적인 게 얼음, 물, 수증기. 간단하게 보자. 얘 H2O야. 얘도 H2O야. 얘도 H2O야. 화학식이 같아. 화학식이 같다? 이꼴 뭐야? 성질이 같다는 소리잖아. 물리 변화는 기본적인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 디폴트 성질은 바뀌지는 않아. 뭐 결합 바뀐 거는 없어. 뭐만 바뀐 거야? 한 입자, 한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냐, 가까워졌냐. 요게 가장 포커스인 거고. 얘 끝이야. 물리 변화는. 그래서 물리 변화는 상변화에 포커스를 둬. 사실 이렇게 놓으면 얘 어떤 걸 포커스한다? 상변화에 포커스를 둔다고. 그럼 화학 변화는 뭐야? 뭘까 우리가 화학 변화? 화학 변화는 항상 중요한 게 뭐야? 전자야. 전자야, 전자. 전자도 어떤 전자? 원자핵에서 멀어진 전자.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가 중상위권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좀 듣기 힘드신 분도 종종 있습니다. 원자핵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전자 바깥에 얘네들이 결합을 하거든. 전자를 통한 결합이야. 이게 틀이야, 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쌤 안쪽보다 바깥쪽이에요? 안쪽은 핵이 플러스 강하기 때문에 붙들려 있어. 그더 심심하니까 사이드라는 얘기할까? 아니다. 그럼 애들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깥쪽 애들끼리 결합을 해서 나오는 게 뭐냐? 너네 배웠잖아. 이온 결합도 배웠고 공유 결합도 배웠고 나중에 이제 극성과 무극성을 따지기 시작하거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뭐 수소 결합 이거 간접 결합이고 이렇게 나오는 게 화학 변화는 딱 하나야. 전자를 통한 결합이고 그다음 나오는 게 뭐야? 분자가 바뀐다는 소리야. 뭐 아기 때 먼저 배웠던 거 수소 더하기 산소는요. 물이 나와요 하고 배우지. 1 이렇게 나오지. 2배 치면 하나, 둘 이렇게 배우지. 그 이건 뭐야?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만나면 물 분자 2개가 나와요.
과정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이렇게 공유결합을 갖는다고. 이걸 좀 더 디벨롭하면 이렇게 산소가 있고요.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거든. 좀 더 디벨롭하면 어떻게 들어간다? 딱 보니까 수소는 플러스를 띄고요. 플러스를 띄고요. 마이너스 떠요. 그럼 이쪽에 정전기적 인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간다고 치면은 균형이 맞지 않네요. 극성을 띠네요. 극성을 띠는데 전자쌍을 공유한다. 아, 극성 공유다. 또 나중 가면은 이거는 쌍극자네요. 여기까지 배워. 쌍극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야. 얘가 용매일 경우에 잘 뜯겠지. 극성 용매가 분해력이 좋지. 잘 뜯고 녹이고 운반을 하더라요. 이게 나오거든. 되게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먼저 물질 변화했을 때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 왜? 흐름은 알아야 돼. 화학이 가장 기본이니까. 물리 변화는 그냥 상변화로 이제 머릿속에서 퉁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화학 부분은 화학 변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야. 화학 변화는 뭐다? 전자결합이야. 전자결합이야. 전자가 바깥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화학 변화는 그래 오케이. 전자수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온 변화, 이온 결합도 있고 공유 결합도 있고 또 이 전자 이 분자가 극성을 띠냐 무극성을 띠냐 이거는 뭐냐 분자의 구조에 따른 거지. 이게 좀 나뉘지 섹터가. 그럼 이걸 베이스로 해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해했어. 그럼 나오는 게 뭐냐? 되게 재밌는 거 나오지. 발열이냐, 흡열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발열과 흡열의 가장 기준은 뭐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요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엔탈피라는 개념이 나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엔탈피가 필요하고요. 엔탈피가 있으니까 친구 하나 나오지. 비슷한 거. 엔트로피가 있어. 우리 수업 책이랑 상관없어요. 흐름 잡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상 부분은 한번 잘 들어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잡힐 거야. 그리고 나쁘지는 않아. 흐름 자체가. 내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저 수학 강사입니다. 예, 전공이 이쪽인데 강사는 수학합니다. 발열, 흡열 나오고 엔탈피, 엔트로피가 나와. 재밌어. 봐봐. 엔탈피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분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개념이야. 이 초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몇 기준이 없지. 과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기준이거든. 기준. 온도 같은 경우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잖아. 먼저 파악한 게 보일샤르 법칙에 따라 가지고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시다 까지는 발견했고, 과학은 이거야. 바닥은 정해져 있어. 위에는 무한이야. 온도 똑같아. 온도 바닥은 마이너스 273이야. 위에는 몇 조도씨 몇 경도씨 몰라. 위에는 뚫어져 있어. 속도는 뭐야? 제로. 속력은 제로가 먼저지. 모든 과학의 물리량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로우, 밑은 보통은 존재돼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는 거야. 무한대까지는 가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는 개념이 없다고. 아예. 그럼 이렇게 기준을 잡는단 말이야 항상.
근데 엔탈피 같은 경우는 에너지래. 그래. 몇 칼로리야? 몇 줄이야? 이게 바스러져서 이렇게 됐을 때 상이 바뀌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쌤, 뭉개진 거 아니에요? 혼합물이? 아, 그럴 수 있지. 나 말은 이런 고체가 이렇게 바뀌었어. 어떤 걸 베이스로 할 거야? 그 엔탈피 나오면은 항상 중요하게 사이드로 나오는 게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게 중요해. 기준이 되는 게 제로로 깔고 들어가야 돼. 그 물질마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지. 그럼 쌤, 어떤 게 가장 낮아요? 봐봐. 화학에서 가장 안정하다. 화학에서 안정하다는 느낌은 뭐냐면 흔하다야. 모든 반응은 안정한 방향으로 가. 반응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CO2, 탄소랑 산소랑 만났을 때 가장 안정한 물질이야. 선생님, CO2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불안정해지는데 그거 인간 놈들이 잘못한 거고, 화학적으로 볼 때는 CO2가 되게 안정한 물질이고, 물 분자 수소랑 산소가 만났을 때 가장 만들기 쉽고 가장 안정한 물질이 물 분자야. 오케이? 그러면 안정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무조건 빨리 반응을 해야 돼. 안정하지 않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커. 이 느낌 되게 중요해. 안정하지 않다, 불안정하다, 반응성이 클 거야. 안정하다, 반응성이 낮은 거야. 이거는 화학을 관통하는 기본 개념이야. 그럼 요거는 엔탈피는 그냥 에너지라고 퉁치자. 지금은 우리 통과니까. 엔트로피는 뭐야? 얘는 딱 네 글자로 끝나. 무, 질, 서, 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지. 무질서하는 것들은 계속 무질서해지거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방도 많이 어질구고, 맞잖아.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방구 끼면은 방구 펴지고, 그치? 엔트로피는 항상 모든 자연의 섭리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가. 엄마한테 방 청소했는데 어지갔어.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했다간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반대로 무질서한 상황을 질서 있게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어떤 느낌이야? 비가역적인 걸 가역적으로 만드는 거지.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섭리는 비가역적이야. 그냥 쭉 퍼지는 거야. 내가 방구를 꼈는데 방구 입자를 하나씩 모았어. 야, 이거 가능해? 가능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내 눈이 장난 아니어서 입자 하나씩 잡아둘 수 있어. 봐봐. 에너지가 없이 퍼졌어. 내가 입자 10만 개가 퍼진 걸 하나씩 잡았어. 잡으면서 에너지를 썼지. 되게 중요한 거야. 비가역적인 걸 가역적 상태로 내가 반대로 롤백 시킨다.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방 어지웠는데 정리정돈하는 거 자체가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엔트로피 이꼴 무질서도야. 그리고 모든 자연의 섭리는 질서가 없는 방향으로 가더라. 이거 진리야. 이거 같이 나온 이유는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NP 거의 비슷하나. 또 같이 다루기도 해 사실. 애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부터 하면 화투 때 다루긴 하지만 다루기는 해. 이 정도까지만 봐도 엔탈피는. 그럼 우리가 여기 주로 뭐로 쓰냐면은 우리 내부 에너지를 써.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발열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글 텍스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발열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주변이 뜨끈뜨끈해. 여기서 흡열이 일어났어. 그럼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 차가워지겠지. 우리는 이거 보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보냐? 관찰자 기준으로 봤어. 지금까지 얘기한 게 관찰자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가 볼 거는 내부 에너지를 보는 거야. 내부 에너지. 뭔가 봐봐. 뜨끈뜨끈하고 있으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던져준 거야 바깥에. 그치? 그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요. 흡열은 열을 흡수한 거잖아. 누가? 저 비커가. 그럼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이걸 또 뭐 한다? 엔탈피가 감소했고 엔탈피가 늘어났다. 또 이걸 또 이제 다르게 설명할까? 화학 반응식에서 여기 엔탈피로 할 거야. 엔탈피라고 하고 반응문 생성물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하진 않지. 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올라서 훅 떨어지지. 맞지? 그 우리 이걸 뭐라 그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지. 그리고 이걸 생성물이라고 하지. 되게 재밌게 보는 거야. 엔탈피 자체는 얘가 내려왔잖아. 반응물, 생성물 나왔지. 이거 뭐야? 발열이지. 롤백 쉬울 것 같아? 되기는 해. 생성물에 들이부으면 돼.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처음에 넘어올 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잖아. A가 넘어갔을 때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잖아. 쉽지가 않지. 반응성 따질 때는 요 반응물과 생성물에 따른 것도 쭉 보면서 활성화 에너지 왜 주냐 예측이 되거든. 반응성이 쉽냐 어렵냐. 그 만약에 연소 같은 경우가 롤백이 안 되는 이유가 연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거든.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으면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완전 바닥을 꽂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다 재가 됐으니까 이걸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혹여나 이 자체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비가역적으로 바꿀 수 없다. 다시 롤백 시킬 수 없다. 보통은 가능하지. 반응물과 생성물은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정반응이라고 한다고 쳤을 때 이 상태를 쫙 본다고 치면 일로 가는 게 한 10개, 일로 가는 게 한 100개 이런 느낌이야. 반응이라는 게 왔다 갔다 가역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 연소는 안 되는 이유가 생성물이 아예 바닥에 꽂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려면은 이 언덕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생성물 입장에서 롤백으로 들어갔을 때 역반응 갔을 때 이 활성화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쌤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활성화된 분자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그 반응을 시작할 때 최소한의 에너지 역치 같은 느낌이거든. 그럼 언제 활성화 에너지 그거는 화합물과 다르지. 기본 어떻게 측정해요? 실험에서 화학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이 가능해요? 대충 예측은 되겠지. 화학 구조식 보고. 근데 어떻게 정량적으로 맞춰요? 불가능합니다. 다 실험을 해봐야 돼. 왜? 분자와 분자 간의 힘, 원자와 원자 간의 힘, 어떤 결합과 어떤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루틴으로 딱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그거 설명해봤자 우리 아이들은 이러지. 그리고 각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도 다 달라. 또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붙어있는 대학 가서 배워. 오비탈이라고 배웠을 때 하나하나 오비탈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하고 헬륨이 가지고 있는 오비탈하고 산소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하고 질소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다 달라. 왜? 원자핵이 어떻게 양성자가 몇 개 들고 있냐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지거든. 얘네도 나가려면은 에너지 받고 나가야 되거든. 근데 모르거든. 그거는 다 달라. 그래서 혼성 오비탈 나오고 이것이 나오긴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는 이거야. 지금 과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흐름을 보고 들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냥 듣고 끝내. 듣고 끝내면 돼. 흐름은 확실하게 잡고 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순간 그냥 과학은 이게 수학이랑 좀 달라. 사고방식을 좀 틀어줘야 돼. 과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경향성을 설명하는 학문이야.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런 추이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반응하더라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딱 하나. 발레가 너무 많아. 100%의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어떤 물리 현상, 어떤 화학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과학자들의 소망이고 그 수식에 단 옵션이 계속 걸릴 뿐이고 그 옵션을 비과학적이 아닌 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논문에서 나오는 거고 과학은 원래 이래. 그래서 딱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아. 근데 과학자들이 통계할 때는 뭐냐? 어떤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해서 표현할 때 대표적인 이런 것들 말이 되냐고.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 또 F는 MA 뉴턴이 만든 거. 속으로 솔직히만 미쳤잖아. 질량과 가속도로 어떻게 힘을 판단해. 그 관계를 어떻게 알아내.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현상을 식으로 표현한다. 요즘 말로 간지 쩔잖아. 이게 대과학자들이 하시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하나 공식을 쓰겠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써서 이렇게 하면 어떤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끝내겠지. 이름은 회자되지 않겠지. 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관통해서 중요한 개념이 전체적으로 다 쭉 가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럼 발열은 이런 경우가 발열인 거고 흡열은 반대야. 흡열은 뭐겠어?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에이씨 잘못 껐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흡열이지. 봐봐 지금 쌤이 얘기할 거야. 생성물이고 여기가 반응물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뭘 따지냐면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배거든. 물리량에서 보통 나중에서 처음을 빼. 보통 나중에서 처음을 빼. 맞잖아. 그럼 이때 요 엔탈피 변화가 델타 H라는데 이거 어떻게 있어? 음수일 때 우리보다 이게 발열이더라.
판생 기준이 뭐다? 내부 에너지 기준이야. 또 이럴 땐 델타 H가 뭐가 나오더라? 양수가 나오더라. 이때는 뭐다? 이거 흡열이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이 정도까지는 확실히 봐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대부분 이래. 딱 하나 빼고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는 생성물 빼기 반응, 반생이야. 반응물에서 생성물 빼는 거야. 이런 게 있어. 거진 다 똑같지만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화투 쪽에서 하나 정도는 반대로 가. 그것만 따로 외워주면 돼. 헬스의 법칙 나올 때쯤 딱 하나만 좀 반대고 나머지는 다 나중에 처음 빼는 거야. 물이 똑같아. 나중부터 처음 빼는 거고. 델타 T, 델타 V, 델타 값 나오면은 이게 델타인데 이게 변화량 증분이잖아. 변화량 할 때 델타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한다고.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다음 거 보자. 이쪽은 한번 설명은 하고 들어가야 돼.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나왔어. 그치? 이제 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에너지 단위는 뭐야? 줄이야. 그치? 또 에너지 중에서 또 이제 열이라는 게 있어. 열. 열 단위를 또 뭐라 한다? 칼로리라고 하지만 열의 기본 단위도 줄이야. 열도 에너지야. 같은 개념의 단위라고 보면 돼. 그래서 물리량 부분은 항상 조심하는 게 뭘 봐야 된다? 단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열도 줄이고 열, 1, 에너지 다 기본 단위가 뭐야? 줄이야. 이 소리는 뭐야?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같은 물리량을 쓰고 있다. 같은 물리량을 쓴다. 같은 시스템이다. 같은 개다. 같은 개이기 때문에 단위는 바꿔줄 수 있다. 칼로리 같은 경우 줄로 바꿀 때 열의 일당량을 통해서 바꿔주거든. 그래서 같은 결이라고 봐주고 그 이제 볼 거 하나 뭐냐면 비열이랑 연료량이랑 열이라는 것도 봐주긴 할 거야. 같이 가줘야지. 비열은 뭐야? 1도씩 올릴 때, 그치? 어떤 걸? 1g이야, 1kg야. 기본 단위가 되게 중요한 거야. 비열은 1g을 얘를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야. 오케이? 열올량은 뭐겠어? 열 용량? 어떤 물질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열은 Q는 뭘로 한다? 시멘트다. 시멘트. 그 델타 Q를 뭐로 한다? 델타 T. 이렇게 가더라. 시멘트로 읽는데 시멘트. 시멘트야 시멘트. C가 비열이고 얘가 비열이야. 단위만 좀 외워주고 끝내자. 여기서 CM이 뭐야? 여기서 얘가 연료량이야. 그 많이 할수록 연료량이 크겠지. 작을수록 작겠고. 그럼 비열 이런 거 왜 볼까? 한 번쯤은 봐야 돼. 그럼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열량계라는 게 나와. 열량계 보면은 책에서 보면은 간이열량계, 통열량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열량계를 통해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개라는 게 되게 중요해. 개. 닫힌 게 열린 게
고립계. 여기까지 봐주고 싶어. 근데 열량계 나오면 어차피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간이 열량계, 통열량계 그냥 가볍게 봐도 그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요게 더 중요한 개념이야. 닫혀 있다, 열려 있다, 고립되어 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포커스를 물질의 이동을 봐야 되고 이동하고 뭘로 본다? 열의 이동으로 봐. 열려 있대. 그럼 뭐겠어? 아니 열량계가 있을 측정을 할 때 뭐 측정을 하겠지. 이거 뚜껑 열어놓은 거야. 그리고 뭔가 불을 피우고 뭔가 해 반응을 일으켜. 열어놨어. 훌훌 나가겠지. 이 실험이 정확할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여기서 불 질러서 연소하는 것들 다 열린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얘들 물질의 이동이 물질 열 이동이 가능하지. 그 닫힌 개는 그냥 닫힌 게 대표적인 게 간이 열량계, 통열량계. 적당하게 막아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막아놨다고 치면 어떤 느낌이야? 물질은 이동이 안 돼. 열은 이동이 돼. 열은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어. 물질은 그대로 있어. 물질이 그대로 있다? 그럼 질량이 바뀔까? 안 바뀌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쌤 이거 했잖아요. 질량과 에너지 사이 관계인데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질량이 증가했나?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스케일이 다르다. 과학에서 스케일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 스케일이 다르다. 스케일. 미시적인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거시적인 거고 스케일이 다르다. 애당초. 이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그 고립계는 뭐냐? 물질, 열, 외부 이동이 없는 거야. 딱 이쪽에서만 끝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 쓸 때는 어떤 걸 설명하냐? 열역학에서, 열역학, 열화학에서 이걸로 들어간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얘는 가능할까? 물질과 열을 다 차단한다? 오우 신소재 만들어도 아직은 쉽지는 않을 걸. 이거는 아이디얼 측면, 이상적인 거고. 이거는 현실적인 거고. 다친 개는 실험을 하겠다는 거고. 좀 통제된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베이스로 모든 걸 실험을 하더라. 그 간이열량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량계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더라 정도야. 측정을 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측정을 하는 거고 반응물과 생성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종종 이 개념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하나씩 봐주도록 할게.